국민주택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수라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채권 매입을 안 하면 내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요. 대출받으면 또 다른 채권을 사야 한다고 법무법인 산하에서 국민주택 채권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주택 채권의 핵심만 쏙쏙 골라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정부가 주택 사업을 위한 공공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면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일종의 세금 개념으로 채권 매입 영수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사면 나라에서 이 채권을 꼭 사세요라고 정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또 다른 채권을 사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채권을 더 사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설정채권도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대출이 없는 경우 소유권 이전 채권만 매입하시고, 대출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채권 플러스 근저당권설정채권 두 개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지 못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얼마나 매입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권은 부동산 신탁 표준액과 지역별 매입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저당권설 정채권은 대출금액 채권 최고액 외 1%를 매입하면 됩니다. 대출금 2천만원 미만이면 채권 매입 면제, 대출 신청서를 보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근저당권 설정 금액입니다. 국민주택 채권 어떻게 사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채권을 사는 방법이겠죠? 5년 보유 후 상환, 매입 금액 100% 지불 후 5년 동안 보유, 5년 후 원금 플러스 1.3% 이자 받음. 하지만 5년 동안 목돈이 묶이는 단점이 있고, 이자가 소액이다 보니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유하는 것에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채권 매입 금액에서 국민주택 채권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만 부담하는 경우엔 목돈이 필요 없겠죠? 채권을 매입 즉시 매도로 진행하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 할인율에 따라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할인율이 높을수록 내야 할 금액도 많아집니다. 일종의 수수료처럼요. 또한 국민주택 채권 할인율은 주식처럼 매일매일 시세가 변동된다는 점,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주택 채권 할인율을 검색하면 최신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직접 사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법무법인 산하에서 진행해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법인 산하를 통해 진행하면 채권 매입까지 대행 가능, 입주민들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환급금은 왜 발생할까요?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됩니다. 채권 매입 시점과 비용 안내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추가 비용이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산하에서 우선 시세보다 넉넉하게 비용 책정하여 안내드리고 있으며, 등기가 완료된 이후 차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급 시점은 등기권리증 수령 후 약 4주 이내로 등기비용 영수증과 함께 채권 매입 영수증도 제공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환급 일정을 수립하여 카페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민주택 채권에 대해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채권을 매입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대출받으면 근저당권설 정채권도 추가 매입해야 한다. 매입 방법은 5년 보유 또는 즉시 할인 선택 가능하다. 채권 매입은 법무법인 산하에서 대행 가능하며 남은 차액은 환급하여 이론의 오차 없이 정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산하는 입주민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전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